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다.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과 산에서 뛰어놀았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다.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성황당 주변 당산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2개의 성황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롱뇽 같은 게 많았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성황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우리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전 10시가 되었을 쯤 우리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다.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 피서 장소로 좋은 곳이었지만 한여름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근처로 지나다니지도 않았다. 여름의 더위도 피할 겸 우리 6명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그러다 호기심이 강했던 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우리 개울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자. 괜한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뜬 우리는 당연히 가자고 했고 개울가 위로 계속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대낮이었지만 주변이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했다.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라댔다. 나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히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다.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이 한 채 보였다.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문과 창문에 붙어있는 창호지가 어디 하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발려 있었다. 마치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해보자고 했다. 6학년 형이 앞장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갔다.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로 느낌이 쎄했다.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쎄한 느낌과 동시에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문고리는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끈으로 묶여져 있었다. 6학년 형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젖히자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다. 방 안은 신문지와 부적 같은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가구나 이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다. 방 안에는 나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와 형도 엄청 당황했지만 겁을 안 먹은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밀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정말 세게 밀어도 문이 안 열렸다. 마치 누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 흔들리기만 할 뿐 열리지가 않았다. 여기서 나와 형은 멘붕이 오고 엉엉 울면서 문을 계속 밀었다. 그때 문에 발린 창호지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팽팽해진 종이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파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다. 그리고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도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와 6학년 형은 미친 듯이 문을 밀다가 발로 문을 걷어차서 부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우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때가 오후 1시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해가 진 것처럼 아주 깜깜했다. 개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다. 문이 쾅 닫히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까르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이 다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꺼림칙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이고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로 집으로 갔다.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순 없어서 개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봐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라고 둘러댔다. 저녁이 되자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나는 저녁밥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깐 잠이 들고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내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겁이 났던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군가 내가 누워있는 발끝 부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무당이 굿을 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 소리를 냈다. 난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잠깐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밖에 계시던 어른들이 무슨 일이냐고 달려들어오셔서 불을 켰다. 그러자 그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그 검은 그림자가 내던 까르까르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았고 낮에 저학년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할머니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니 나보고 혹시 그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니? 라고 추궁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무당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셨다. 그날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렸다. 시골에선 밖으로 나갈 차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밤새 간호하시며 해열제만 계속 떠먹이셨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나랑 같이 그 폐가에 갔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나는 고열에 시달리는 몸으로 아이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